안녕하세요, 이라라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34평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부부 두 분이서만 사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평수도 34평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집을 디자인해봤는데요. 주방 거실 같은 경우도 필름이랑 도배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제 힘 줄 때랑 좀 뺄 때는 좀 뺄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잘 분배해서 진행된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곳곳에 또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현관에서 구조 변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없고 바로 이제 뚫려 있는 공간이었는데 클라이언트 분의 이제 요구사항 중에서 현관에 꼭 팬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현관에 팬트리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바로 이제 이 앞에 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전실식으로 이제 꺾여지는 복도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신발장이고 팬트리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복도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도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만들어 드려서 나가실 때 뭐 키라든지 물건들 같은 걸 좀 놓으실 수 있게끔 선반을 넣어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턱까지 제작을 해서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현관의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현관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쪽에는 개방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프레임레스 유리로 제작된 중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약간 포인트라고 하면 이쪽 부분을 모루 유리로 제작을 해서 좀 디자인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180도로 다 열리는 도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도 좀 편하고 하드웨어도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제품을 사용하여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실, 화장실과 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이 도배 마감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바닥에는 1대1 걸레바지를 시공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스텝도어를 넣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도배와 필름이 만나는 부분에 얇게 이제 9mm 문선을 줘서 깔끔하게 마감이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주방 같은 경우도 벽지로 시공했지만 1대1 걸레바지와 이제 수직 수평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벽을 다 쳐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나올 수가 있었고 이런 융 스위치나 융 콘센트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TV를 이 단상 위에 올려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단상을 디자인해서 제작을 해드렸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 않은 거실 34평대이기 때문에 조도도 이제 좀 무눈이 부시지 않게끔 제어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같은 경우가 여기는 확장을 하였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기 위한 단내림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통 이제 꺾거나 아니면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 이 그냥 꺾었을 때 약간 투박하게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게끔 디자인을 하여서 얄쌍한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선반 같은 것도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는 또 추가적으로 수납장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나 이런 거를 보관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커튼이 다 이제 깔끔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내립 박스를 만들어 드리고 등 박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거실 확장 부위에 지금 조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커튼 쪽에 간접 조명만으로도 조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굳이 조명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명 계획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도배지와 1대1로 마감을 하여서 이쪽이 발코니 공간이에요. 눌러서 나가면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가 보기 싫어 보여서 가려줄 수 있는 도어를 제작해 드렸고요.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터닝도어가 나와서 이쪽 주방 발코니로 나가실 수 있게끔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주방인데요. 사실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방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실은 좀 최대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고, 기존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내력벽이 되게 많은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을 확장하게 되면서 대면 주방을 설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였고, 뒤쪽에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을 냉장고를 배치하고 키 큰 장을 배치하면서 앞쪽에 아일랜드를 설치하였고, 그 다음에 주방을 확장하면서 세탁기 공간과 보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리 선반으로 수납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쪽에 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에 수납을 하실 때 조명을 넣으면 되게 이쁘잖아요. 유리장을 했을 때 스위치를 이제 노출되는 곳에 달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융 스위치로 좀 만들어 드리기도 조금 애매해서 이쪽에 센서 스위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켜지고 이렇게 꺼질 수 있게끔 스위치를 센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끄셔도 되지만 굳이 허리를 숙이시지 않으셔도 발로 이렇게 하면은 딱 켜지게 되는 제품입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데요. 인덕션 같은 경우를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인덕션을 시공하시게 되면 인조 대리석이든 세라믹이든 위에 이제 얹는 식으로 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판과 인덕션 사이에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대1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닦으실 때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단차 없이 시공이 돼서 좀 부드럽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세련돼 보여서,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 뿐만 아니라 인덕션들은 다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고요.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지만 이런 디테일도 있다는 걸 아시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의자를 놓게 되면은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00 정도 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일랜드의 모양을 좀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상판을 만들어 드려서 여기서 이제 또 식사도 하시고 간단하게 또 차를 드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바 체어를 놓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무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일랜드의 디자인도 해치지 않으면서 네모난 아일랜드 위에 약간 상판이 올라간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부부 두 분이서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식탁을 대체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집이 다 화이트한 느낌인데 이쪽 주방 쪽을 좀 블랙으로 무겁게 잡아서 이 공간의 밸런스를 좀 잡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조명으로 이쪽에 조도를 잡아드렸습니다. 뒤쪽에는 기존에 이제 싱크대가 있던 공간인데, 이쪽에 냉장고를 놓게 되고 붙박이장을 놔서 시스템 선반과 밥솥을 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도어인데, 간살 도어로 제작을 해서 주방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서 여기를 간살 도어로 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주는 간살 스윙 도어를 제작을 하였고,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90도에서 자동으로 고정이 되게끔 되고,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 그리고 이제 보조 주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기존의 주방 발코니가 남아 있게 돼서 실외기를 설치해서 실외기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서 닫게 되면은 이렇게 90도에서 자동으로 댐퍼가 걸려서 서서히 닫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만 딱 들어가실 수 있게끔 침대 헤드를 디자인해 드렸고요. 조그마한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독서등을 또 만들어 드리고,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게끔 콘센트와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을 조금 했어요. 이 거실 쪽과 안방 화장실 쪽에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이제 비닐업 벽이어서 그 비닐업 벽을 좀 이용해서 디자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전면에 보이시는 부분의 거울과 이런 식으로 매립 수전을 사용해서 넣어드렸고, 여기는 조적 파티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립 수전으로 이렇게 샤워 부스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타일 톤의 분위기에 맞게끔 이 브라운경을 사용하여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샤워 부스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닐벽 부분으로 디자인한 부분이 이 화장대 부분입니다. 여기 화장대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비닐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장대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쪽에 이렇게 그 조명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서랍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게끔 콘센트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끄고 키실 수 있게끔 제어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34평에 맞게 조금 컴팩트하게 디자인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한 현장인데요. 전체적인 베이스는 도배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방 부분만 좀 힘을 줘서 페인트 느낌이 나는 필름과 세라믹 산판, 블랙톤의 이제 주방과 원런 느낌, 스테인레스를 이제 잘 사용한 현장인데, 이 공간을 디자인하려고 할 때 모든 공간이 다 이쁘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공간을 집중해서 꾸며야 되는지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은 필요에 의한 이런 세라믹 산판이라든지 이런 마감재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체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60평 정도에 되는 집에 사시다가 34평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넓은 집에 살다가 작은 평수로 이동하게 되면 생기는 어떤 상실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테리어에 좀 채워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집이고, 사모님과 사장님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만족했던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현장과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